1923년 경성시가전 5편 경성시가전의 전말 2부 1921년 3월 16일자 조선일보 변화와 난관이 많은 그 일생 큰 뜻에 비해 짧았던 34세 원래 가난한 집에서 출생하였으나 어릴 때부터 뜻이 굳고 공부에 열심 앞에 쓴 바와 같이 효제동에서 경관과 맹렬히 격투하다가 즉사한 김상옥은 원래 시내 종로 6정목에서 출생하였는데 그 후에 시내 창신동 480번지로 이사하여 금일까지 살아오던 바 그의 부친 김귀현 씨는 본래 가세가 공궁하여 남학실을 팔아 생활하므로 아들은 삼형제나 두었으나 공부를 시키지 못하고 그가 8살 되던 해에 챗불 짜는 직공이 되어 10살까지 거기에 종사하였고 그 이듬해에 다시 소 편자 가리하는 영업에 종사하여 16세까지 지내다가 17세 되던 해 가을에 어떤 동무의 소개로 동대문 예배당에 입교하여 선교사의 강연을 듣고 공부가 인생에 필요한 것을 깨달아 그 해 겨울부터 자기가 자습하여 낮에는 직업에 종사하고 밤에는 천자를 익히고 그것을 마친 후에 다시 동몽 선습을 마치고 그 후에는 사립동흥야학교 영어과에 통학하며 먼저 경영하던 직업을 변경하여 동대문 예배당 안에서 성경책과 기타 다른 책을 팔면서 부모와 형에게 3년간 공부할 학비를 청구하였으나 받아내지 못하므로 간간히 지방에 출장하여 전도도 하며 서적과 약품 같은 것도 팔아서 겨우 돈량이나 만들어 스스로 철공장을 세우고 여러가지 철물로 작업을 삼다가 그가 20세 되던 해 2월경에 분가하여 창신동에 있는 지금 자택에다가 명덕창이라는 상으로 철물상을 경영하여 가며 역시 공부와 종교에 열심히 종사하던 중 24세 되던 해 10월에 정의종 씨의 장녀와 동대문 예배당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거행하고 그 후 그의 몸에서 자녀 남매를 생산까지 하였는데 어떠한 형편으로 장씨라는 여자에게 다시 결혼하게 되었더니 동대문 예배당에서는 첩을 얻은 즉 교리에 위반된다 하여 출교를 당하였으나 변함없이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치루었다 하며 그 후에는 다시 말총모자 만들기를 시작하였으나 역시 성공을 못하고 다시 양말 짜는 영업을 하여 오던 중 조선 독립운동이 맹렬하게 일어나 경향을 물러나고 그 운동이 퍼짐으로 그의 하던 직업은 중지하고 혁신공보라는 신문을 자택에서 발행하여 경성 시민의 이목을 깨우치다가 그해 6월에 종로 경찰서에 체포되어 경성지방법원에까지 넘어갔다가 증거의 불충분으로 불기소가 되고 10월 2일에 무죄로 방면되었더라. 2차의 계획 미국 위원단 입경 시 6혈표를 가지고 이 일을 계획하다가 불기소로 방면된 그는 조금도 주의를 변함없이 항상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그 후 32세의 미국 위원단이 조선에 시찰하여 왔을 때에 상해 임시정부와 연락하여 6혈포까지 갖다 두고 중대한 운동을 계획하는 중에 경관에게 발각되어 실패를 당하고 경관의 포위를 용맹스럽게 해치고 7월 22일에 상해로 건너갔는데 그때에 마침 무슨 일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를 찾아갔던 한우성만 현장에서 체포되어 그 이외 여러 사람까지도 합 16명이 수감되었고 그 이듬해 6월에 그는 다시 경성으로 들어와서 한 달 동안이나 체류하면서 그의 아내 장씨까지 데리고 상해로 건너갔다가 장씨는 불행히 신병으로 인하여 작년 봄에 영영 돌아오지 못할 길로 이별하고 작년 10월 15일에 또다시 경성에 들어와서 무엇인지 계획하다가 마침내 비참한 총알에 혼을 지었더라. 안장 당일 경관의 경계 속에서 무사하게 안장하다. 1월 17일 새벽에 시내 삼판동에서 경관 한 사람을 죽이고 2사람을 중상케 한 김상옥은 그 후에 다시 효제동에서 경관대와 충돌하여 3시간 동안을 계속하여 최후까지 분투하다가 참사한 바 그 후 위사의 검시를 받고 동대문서 순사의 손을 경유하여 그의 유족에게 인도하였던 바 피에 젖은 시체를 받은 그의 가족은 눈물도 특별히 흘릴 여가가 없이 이틀 저녁을 자기가 평소에 거하던 침소에 두었다가
27일 오후 3시에 자기 집을 출발하여 경관의 경계 속에서 고양군 숭인면 이문동 뒷산에다가 매장을 하게 되었는데 아는 사람은 아나 모르는 사람은 근처에서도 감감하게 알지 못하게 되었으며 안다고 하더라도 눈살 곱지 않은 경관의 눈이 무서워 별로 주문객은 많지 못하였으나 부근에 있는 사람은 거의 다 모였다 하며 그 중에도 8살 먹은 김상옥 아들의 처량한 우는 소리는 조문객의 긴장을 녹이는 듯하였다더라. 3.1당에서 추도대회 제4회 독립당원 일동의 주최 이력을 슬픈 말소리로 설명할 때에 듣는 사람은 눈물을 금할 수 없었다. 앞에서 기록한 김상옥의 부음을 들은 상해에 있는 조선 독립당원들은 지난달 17일 하루 2시에 3.1당에서 추도회를 열고 한국노병회 이사 윤기섭 씨 사회하에서 임시정부 외교총장 조영은 씨의 추도문 낭독이 있었고 위정대 대이사 조완구 씨의 추도 연설이 있었는데 죽은 사람의 생전 이력과 고생하던 정황과 열렬한 성의를 슬픈 말소리로 목이 메이게 설명할 때에 듣는 사람들은 눈물을 금할 수 없었으며 일동이 비분간계한 추도가를 부르고 산회하였는데 당일 참례한 사람이 400여 명이나 되어 잠옷 성대하였다더라. 기소는 8명, 12명은 불기소, 검사의 취조는 다 마친 모양. 앞에 기록한 사실에 대하여 연루 혐의로 수십 명을 체포하여 취조하던 바 검사국에서 8명만 기소를 하고 12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를 하였으며 김상옥은 범죄 사실이 확실하나 이 세상에서는 찾으려야 찾을 수 없고 만나려야 만날 수 없는 객이 되었으므로 자연 불기소가 되었다는데 현재 기소된 8명의 주소와 이름은 아래와 같더라. 주소는 생략합니다. 김한, 전우진, 안홍환, 이혜수, 서병두, 정설교, 신화수, 윤익중 20여 명의 연루자를 체포. 최근 검사국에서 취조한 전후 사실. 김상옥은 작년 12월 1일에 입경하여 교묘하게 다니며 활동하던 복잡한 내용. 이에 대하여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서 취조한 전후의 사실을 듣건대 피고 김한은 일찍이 상해 임시정부 법무국장이 되었던 일이 있어 이시영 씨 및 김원봉 씨와 전부터 알던 터인데 현지 무산자 동맹 회의 위원이 되어 가지고 정치의 변혁을 항상 계획하는 바 전기 김원봉 등은 조선 독립자금을 구하고자 하여 조선 내에 폭탄을 들여보내서 이것을 사용하고 또는 인심을 어지럽게 하여 자금 확보를 계획하고 작년 8월 중에 이응명이라는 사람을 특파원으로 보내어서 김한에게 부탁하되 폭탄이 가거든 맡아두었다가 상해에서 파견한 사람이 가거든 주라는 위례를 받고 피고 김한은 시내 인사동 7번지 하숙집 하는 이수명의 집을 통신소로 정하여 통신을 하고 작년 9월 중순에 김원봉이 특파한 박선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폭탄을 안동현까지 가져오고 일주일 후에 도착한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그 뒤 소식이 없으므로 그 사람을 그리로 보내어 그 내용을 탐문케 하고 한편으로는 김원봉에게 이 뜻을 통신하여 폭탄과 파견한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는 중인데 이때 마침 3년 전에 미국 유연단이 입경하였을 때 경성에서 암살단을 조직하고 폭탄을 사용할 일을 계획하다가 발각되어 도주한 김상옥이 작년 11월 중에 김원봉으로부터 조선에 들어가서 피고 김한에게 면회하고 전기의 계획을 실행하라는 지휘를 받고 김상옥이 원래부터 알던 피고 안홍환에게 이 뜻을 말한 후 동시에 육혈표 내정과 배일 문서를 트렁크 식묵상자에다 눕혀가지고 12월 1일에 경성에 들어와 그의 경력과 목적을 아는 전우진의 집에 가서 투숙하고 피고 안홍환은 정설교에게 소개하고 그 집에서 유숙하였으며 김상옥 등이 상해로부터 가지고 온 육혈포 등은 그곳에 보관한 후에 전우진과 안홍환을 보내어 전후 3번이나 김한과 상의하고 그 후에는 김상옥이 2번이나 무산자 동맹회에 와서 상의하였으나 김원봉에게서 온 폭탄은 그때까지 도착하지 않았으므로 비상이 걱정 중에 있었다 하며 피고 정설교는 전기 계획을 알고 피고 안홍환을 자기 집에 둔 후에 김상옥을 돌봐주라 하여 12월 17, 18일경에 피고 윤익중, 신화수에게
돌봐줄 곳을 알아보라는 서신을 발송하였으므로 두 사람은 이에 응하여 그곳을 나와서 강화문동 최모의 집에서 유숙하며 피고 이해수 집에서 피고 등을 면회하고 김상옥의 계획에 찬동하여 독립자금으로 1,000원씩을 주기로 언약하고 피고 윤익중은 즉석에서 현금 50원을 준 후 그 뒤에 다시 이해수의 손을 거쳐 현금 100원을 김상옥에게 교부하고 그 후에 다시 시내에 배부할 배일 문서와 기타 영수증에 찍을 도장을 서병대에게 위례하여 현금 20원을 주고 새기게 하였으며 그 후 이해수는 삼판통에서 김상옥이 타무라 손사를 죽이고 겸하여 두 경찰을 중상케 한 줄을 알면서도 1월 22일에 또 자기 집에다가 은닉한 사실이라고 하였더라. 경성시가전의 주인공 김상옥 6편 사건 연루자에 대한 재판 일부로 이어집니다.